지금 하고 계신 게 이제 어떤 사업 혹시 하고 계신가요? 지금 현재 여성 의류 쇼핑몰 운영 예. 중에 있고요. 예. 일단 업체명 영팬케이크라고 예. 지금 저희 자사나 여러 플랫폼 입점되고 있고 예. 보통 이제 좀 페미닌하고 러블리한 무드의 예. 의류를 아직까지는 사입 단계에 있는 예. 지금 그런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고요. 예. 제가 운영한 지는 한 3개월 정도 3개월 정도 되었습니다. 왜 사업을 시작하신 거예요? 군대를 다니고 나니까 예.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로 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 제가 유학 생활을 좀 오래 했어요. 예. 외국에 어릴 때는 미국에서 자라고 예. 초등학교랑 중학교는 다 한국에서 졸업하고 예.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바로 중국으로 유학을 갔어요. 근데 그때 딱 제가 입학하면서 예. 어학원 다니고 예. 딱 대학교를 입학하려고 하는데 코로나가 딱 터지더라고요. 근데 또 타이밍도 그 영장까지 나오고 이게 말이 또 좀 길어지는데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말 할 수 있는 게 없더라고요. 군대를 다녀오니까 뭐 번듯한 대학 졸업장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엄청나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고 꿈이 크게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정말 여러 일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좀 여러 분야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저 혼자 뭔가 이뤄내려고 하니까 아예 돈이 안 되는 거예요. 한 달에 뭐 180만 원부터 시작해서 뭐 200 조금 벌다 보니까 욕심이 자꾸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 뛰어들었던 게 동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매장에서 이제 창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직원으로 일을 하다가 이제 점점 제가 나이가 조금씩 들다 보니까 뭔가 내 걸 갖고 싶다. 나만의 무언가를 하고 싶다. 그때부터 제가 강의나 뭐 전자책 이런 거에 돈을 엄청 썼죠. 정말 그때 당시 모아뒀던 돈의 절반 이상은 그런 거 구매하고 어떻게든 막 시작해보려고 하고 근데 이제 저는 그 해외 구매된 호황기가 딱 코로나 그 시기라고 하더라고요. 18년도 19년도 제가 20년도에 발을 들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이제 기세가 꺾이고 완전히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했죠. 근데 제가 그때 당시에 23살이었는데 그때 카드 한 장 들고 시작할 수 있다. 무자본으로 창업이 가능하다 해서 이제 시작을 했었는데 한 달, 두 달, 세 달 하는데 점점 제 카드 잔고는 줄고 통장 잔고는 줄어들고 카드 값은 막 늘어나고 그때부터 악순환이 좀 시작이 됐었죠. 막 그러고 있는데 나 진짜 이런 사업을 좀 배울 수 있는 곳이 없을까? 하면서 그때 제가 책을 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좀씩 사업의 꿈을 키워가면서 이제 대표님 전자책도 나오고 그때 사서 보고 뭐 읽고 막 그러면서 영업이 되게 중요한가? 세일즈라는 게 되게 중요한가? 근데 그러면은 내가 영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또 부동산 쪽으로 뛰어들어서 하다가 보니까 점점 이제 제 사업체는 이제 조금씩 뒷전이 되어갔죠. 근데 그때 당시에 저희 여자 대표님께서 블로그 마켓을 운영을 하고 계셨는데 가장 큰 벽에 가로막혔었던 게 많이 힘들어했었던 게 CS라든지 조금 사람을 대하는 스트레스 많이 받죠. 근데 저는 사실 그게 좀 꺼리낌이 없어요. 같이 하자.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내가 이렇게 지금까지 공부했었던 것들 잘 좀 녹여서 잘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계획을 시작을 해서 좀 어렵게 동의를 구해서 그때부터 이제 어쨌든 시작을 했죠. 그 두 분이서 이제 하실 때는 뭐 자본금은 일단 현금으로는 한 700만 원 정도 700만 원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다음 달 월급까지 해서 900으로 이제 만들어 나갔는데 제가 그 아까 부동산 쪽 영업을 했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거 그 잔금이 좀 남아 있었어요. 그래서 최근에 그게 정산이 들어와서 조금 숨통이 트인 상태에서 한 총 보면은 한 1,300만 원 정도. 지금 재고 같은 건 혹시 많이 갖고 계세요? 저희가 재고 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그 정도면 거의 없다고 봐도 되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혹시 사이트에는 하루에 방문자는 얼마나 들어오세요? 100명에서 120명 이렇게 자산으로. 그럼 100명 정도 매출은 다 어디서 많이 발생하세요? 자사몰에서 거의 60% 발생하고요. 그리고 지그재그에서 30% 그리고 에이블리에서 10%. 5월달 이제 마감이 될 텐데 5월 혹시 매출 대략 어느 정도 나올지 예상되세요? 370 정도 예상하고 있어요. 광고비는 혹시 얼마 쓰세요?
요번 달에 저희가 한 90만 원 정도. 근데 그 90이 저희가 메타 광고를 설정하는 거를 좀 제가 잘못했었어가지고 릴스 하나에서 거의 한 3일에 15만 원씩 이제 결제가 막 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분명히 10,000원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근데 뭐 물론 그거 덕분에 매출이 조금 많이 나왔죠. 그 릴스 하나로. 그렇죠. 릴스로 해가지고 유입이 많이 된 거죠. 그렇죠. 예. 네. 사실 뭐 인스타도 받고 지금 이제 대화를 해보면은 솔직히 말씀드려서 지금 딱 사실 뭐 제가 이거를 보면서 막 분석하고 막 할 수 있는 건 솔직히 없어요. 예. 릴스를 해가지고 그 릴스로 인해서 이제 좀 매출이 났다고 하셨잖아요. 맞습니다. 혹시 그 릴스에 이제 광고비가 총 얼마 정도 들어가신 거예요? 한 릴스에 예. 50만 원 이상 들어갔어요. 진짜요? 그러면 지금 광고가 아니라 그냥 터지는 거는 없는 상태인가요? 사실 자연적으로. 그 33,000 그게 처음에 자연유입으로 터졌어요. 이게 근데 좀 빠르게 광고를 돌렸던 것 같아요. 네. 이거 광고를 이게 그냥 제 경험인데 중간에 광고를 돌려버리면은 얘네가 알고리즘을 그냥 멈춰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더 이상 돌 만큼 돌았고 더 이상 조회수가 안 난다 싶을 때 그때 광고를 하는 게 더 효율적이더라고요. 예. 제가 그냥 분석했을 때 느낀 거고요. 그리고 근데 저게 지금 릴스가 어쨌거나 릴스가 터지고 나서 매출이 올랐다고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릴스가 터지고 나서 광고를 돌리시기 전에 하루 일평균 방문자나 그런 것들은 혹시 체크해 보셨어요? 네. 40에서 50 정도. 40에서 네. 50 정도. 광고 하나도 안 하고 이제 저 릴스로만 유입된 거예요? 아니요, 릴스 터지기 전에요. 예, 릴스 터지기 전에. 네. 릴스 터지고 나서는 그러고 광고 나서 안 하시고. 80 정도는 네, 들어갔던 것 80부터 같아요. 조금씩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아, 했었고 저희가 예. 요거 덕분에 유입이 많이 됐다라고 이제 예,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었던 이유가 뭐였냐면 예, 정말 새로 고침 한 번 할 때마다 팔로워가 계속 올라왔어요. 1,300 정도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예, 3월 달에 한 200명 정도, 200명, 300명 정도 유입이 조금씩 되고 4월 달에도 예, 조금 더디게 이제 그래도 찔끔찔끔 올라가고는 있었는데 예. 저 때 당시에 해외 촬영. 네, 해외 촬영하면서 예. 이제 릴스 저걸로 조금 이제 조회수가 좀 나오고 예. 하니까 금방 한 2,000 찍더라고요. 음. 네, 5월 달 동안 거의 이제 진짜 순유입만 한 몇백 명 이제 한 번에 들어오시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근데 그 광고를 한 계정이 예, 여자 대표님 계정이 아니라 오피셜 계정에다가 광고를 하신 거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요즘에 트렌드가 오피셜 계정은 사람들이 잘 안 봐요. 네. 광고를 하시더라도 무조건 여성 대표님의 계정으로 하시는 게 무조건 맞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사실 인스타를 잠깐 봤었는데 댓글 왜 답글 안 달아주세요? 다 안 달았던데요? 하나도 답이 없던데요? 솔직히 귀찮아서 안 달았어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나한테 댓글을 다는 사람이 자연 유입도 있고 사실 지인도 있겠죠. 근데 사실 지인이라면 대부분 비슷한 스타일이실 거고 자연 유입이라고 하는 거는 알고리즘이 대표님의 성향과 비슷한 사람들을 대표님한테 끌어들인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한 명 한 명이 다 고객일 거란 말이에요. 저를 이렇게 타고 오신 것도 그 당시에 되게 힘든 어떻게 보면 약간 상황에 그렇죠. 네, 되게 발전하고 싶은 욕구가 강한 상황에 빨간 마티즈의 법칙인가? 네, 아시죠? 네네네. 내가 안 보려고 하면은 전혀 생각을 안 하는데 빨간 마티즈를 생각하면 그때부터 빨간 마티즈만 계속 보거든요. 하루에 몇 번씩. 네. 그러니까 신경을 쓰면 이제 그게 관심 계속 간다고 그 관심을 갖고 있으셔가지고 그거 위주로 아마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제게 갑자기 알고리즘이 타가지고 간 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한테 강의도 구매하시고 책도 구매하셨잖아요. 네. 근데 왜 안 하지? 해야겠습니다. 예, 이게 진짜 하셔야 돼요. 여성 브랜드 중에 아시죠? 알죠. 거기 잘 되죠. 잘 되죠. 네, 엄청 잘 되죠. 네. 거기도 지금 1,000억 했다고 하죠, 작년에. 근데 대표도 맨 처음에 얘기 들었을 때 막 매출이 한 20억? 그리고 그때는 거의 블로그 마켓 위주로 하던 분이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가장 잘 된 이유가 빠르게 가장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 알고리즘이라는 SNS의 그 기반이 터지면서 저는 그분이 잘 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게 이제 알고리즘이 빵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이 사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더욱더 많아지기도 했고 또 이제 추종자들과 소통을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그분 같은 경우에는 댓글 하나하나 다 달아주세요. 그리고 오히려 자기가 막 가가지고 막 하기도 했어요. 그렇게 하면서 사람들과 소통을 하면서 팬덤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사람과 이 사람의 친구와 지인들과 모든 분들이 다 이제 이 사람한테 오게끔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적도 있어요. 저도 이제 거기에 있을 때 직원들이 뭐 오늘 퇴근하고 나서 다 같이 뭐 어디 간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직원들이. 그래서 어디 가요? 이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그 판교연대였을 거예요. 네. 거기를 다 같이 분당까지 모여가지고
여직원들이 4명, 5명이 몰려서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파급력이 만들어지고 그 사람들이랑 이제 한 명 한 명 이렇게 팬이 이루어지니까 뭐 예를 들어서 3명 중에 2명이 팬이면은 그 나머지 1명도 같이 팬이 돼요. 가수가 사람을 쫓아가면은 선동이 돼서 나머지 사람들도 같이 쫓아간단 말이에요. 팬을 많이 만들면 만들수록 이게 약간 바이러스처럼 퍼지거든요, 주변에. 그래서 그거를 진짜 중심적으로 인스타 비즈니스 하셔야 되고, 사실 그 인스타 비즈니스를 한다는 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는 뭐 전체 책에도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고 아마 강의에서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인스타 조회수 1당 CPV라고 하죠. 조회수 1당 4원이면은 만약에 내가 조회수를 진짜 한 1000만을 터뜨리면은 4천만 원 버시는 거예요. 네, 일단 광고비만 4천만 원이죠. 당연히 그런 건 있어요. 그냥 진짜 뭐 나랑 완전히 관련 없는 쓸데없는 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퍼와가지고 이제 조회수가 터지면은 그건 사실은 내가 판매하고 있는 그 상품과 매출이 연동은 잘 안 되더라고요, 결국. 내 제품과 관련이 있는 컨텐츠를 만드셔가지고 내 타겟한테 보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을 만들어내는 과정을 하셔야 되거든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진짜 1000만 정도, 뭐 한 100만 정도 조회수가 났다고 치면 일단 4원이라고 계산했을 때도 일단 400만 원이잖아요. 일단 광고비 400만 원 번 거고, 그러면 지금 벌써 5월달 매출보다 높죠. 네. 그래서 그 인스타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돈 진짜 많이 벌잖아요. 맞아. 근데 그게 진짜 그만큼 중요한 게 맞아요. 이게 불과 한 몇 개월 전까지만 해도 인스타 뭐 그런 거 왜 해 그냥 막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은데 네. 지금 그 사람들 다 인스타 하던데요. 지금 이제서야 되게 열심히 하던데 아직 안 늦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컨텐츠 아이디어를 진짜 잘 짜보셔야 될 것 같은 게 그 남성 그 보세 제품 판매하시는 분 중에 되게 재밌게 잘하시는 분이 있던데 보시면은 대박이야. 예 아 진짜. 이렇게 하시잖아요. 뭐야? 그래서 나 신기 포인트 또뭐 진짜 잘하죠. 근데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정말 잘하죠. 이렇게 하시면 좀 연관이 있잖아요. 당연히 제품이랑 거의 100% 연관이 있는데 그냥 100% 연관이 있는 거죠. 예. 100% 연관이 있는데 릴스 지금 조회수 같은 거 보면 와. 27만, 53만, 40만 사죠. 어마어마하죠. 어마어마하죠. 거의 다 비슷하게 해도 잘 터지네. 그냥 이게 사람들이 이걸 보면 이제 그냥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당장에는 매출 전환이 안 될 수 있어요. 초반에는. 근데 어느 순간 이제 무언가를 살 때 계절이 바뀌거나 그럴 때 여기서 살까? 그렇게 가요. 트렌드가 바뀔 때 여기 한번 볼까? 여기도 있나? 맨날 똑같은 것만 하면 좀 팔로워들이 질리지. 아유 조회수 보세요. 스며드는 거지. 300만, 300만, 200만, 100만. 예. 이거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이분. 예, 진짜 위트도 있으면서 이분이 피지컬이 되게 예. 정말 좋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분 보면서 와 진짜 대단하시다. 어떻게 뭐 이분한테 한번 담배 협찬이라도 묻어볼까? 진짜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제가 자꾸 이게 다른 말씀 드리는 게 자꾸 이거 강조하는 이유가 그냥 지금 진짜 딱 이거밖에 없어요. 진짜 제가 이게 막 성의 없이 막 말씀 안 드리는 게 아니라 사실 관리를 할 게 없잖아요. 지금 상황에서 많지는 않죠. 근데 원래 사업 초반에는 이제 바쁘기는 엄청 계속 바쁜데 쉴 틈 없이 바쁜데 예. 원래 이렇게 약간 실속이 없는 느낌인 건가요? 사업 초기에. 그쵸. 네. 뭘 해야지 잘 될지 모르니까요. 이것저것 다 계속 건드려봐야죠. 아 정말 예. 저희 둘 다 지금 하루에 뭐 한 많이 자면 4시간, 적게 자면 3시간 이렇게 자는데도 뭔가 크게 막 실속이 없네요. 이게요. 일이라는 게 그래요. 내가 지금 해야 될 일이 막 10개, 20개 있는데요. 사실은 그 10개, 20개를 다 한 번에 처리해야 될 게 아니라 그 10개, 20개 중에서 한두 개만 처리되면 나머지는 알아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그거를 사리분별을 하기까지의 이제 내공이 필요한 건데 제가 진짜 딱 잡아서 말씀드리면요. 하루에 4시간 주무시면은 뭐 진짜 뭐 거의 일하는 시간이 못해도 한 8시간, 9시간, 10시간은 되시겠죠. 네. 최소한. 딴 거 다 하지 마시고요. 어차피 지금 배송 포장하는 거 1시간도 안 걸릴 거 아니에요. 제가 손이 좀 들여서 아니 저희가 포장이 아니 손이 좀 아까 내가 지금 몇 개 나가는지 봤는데 아니 진짜 약간 제가 혼자 할 때는 진짜 1시간이면 다 했거든요. 근데 알 수 없이 4-5시간이 걸려요. 제가 너무 좀 완벽하려고 하는 경향이 좀 있어서 그거는 정말 작은 실밥 하나 제가 용납이 안 돼요. 그리고 다 좀 전체 다 스팀 해가지고 좀 약간 그래가지고 좀 줄여 나가고는 있는데
이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안 되는 건데 네. 사람들의 평균치라는 게 있어요. 예. 그러니까 원래 좋고 나쁨의 기준이라는 것은 경험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네. 내가 좋은 거를 경험을 해봐야지만 나쁜 걸 알아요. 네. 나쁜 것만 경험하면 좋은 게 뭔지 몰라요.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기대하는 평균치라는 게 50이면은 55, 60 정도만 하시면 돼요. 그걸 100% 하시는 건 그때는 낭비예요.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요. 이게 싫어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퀄리티를 낮추시라고 말씀드리는 게 네네. 사실 그게 다 쓸데없는 행위일 수도 있어요. 그런 거 같아요. 네. 내가 그렇게 말할 때는 안 들었으면서. 저희 직원들이 되게 좀 의아해했던 적이 있는데 예. 웹디라는 친구들인데 진짜 막 사진 갖다가 예술을 하더라고요. 사진 한 장 보정하는데 막 30분씩 걸리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보다가 답답해가지고 이게 너네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소비자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너네들이 30분 한 걸 3분 안에 하려고 해봐라. 그리고 나서 그걸 두 개를 양쪽에서 비교를 해보면 너네 눈에는 보일지 몰라도 소비자 눈에는 두 개가 똑같은 사진을 보인다. 그렇게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낭비다. 우리가 뭐 사진으로 예술하는 그런 회사는 아니지 않냐. 그렇게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직원들 되게 싫어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싫을 수도 있어요. 근데 뭐든지 정도라는 게 지나치면은 사실 그거는 부족함만 못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겠네요. 근데 그건 진짜 잘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너무 싫어하겠습니다. 포장하시는 시간을 하루에 한 10개 정도 지금 안 나가시잖아요. 네. 사실. 네. 예. 그 10개 포장하는 거 솔직히 1시간 안 걸리던데 진짜. 솔직히 한 40분이면 충분하다고 많이 생각합니다. 줄여 나가고 있어. 네, 40분도 많고. 아니, 왜냐하면은 그게 실력인 거예요. 네. 불필요한 요소를 덜어내고 필요한 거에 집중하는 게 사실 그게 실력이에요. 그래야 돼. 그러니까 일을 좀 똑똑하게 빠르게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해야 되나? 예. 그런 걸 좀 더 말씀드리는 건데 일의 우선순위를 만드는 것도 능력이에요. 사실 하루에 10개 나가는데 정말 좀 고틀 수 없이 바쁠 수는 없어요. 실제 댓글도 안 다시면서. 맞아요. 근데 어떻게 뭘 하시느라 바쁘신 거예요, 사실. 택배 기사님께서 이제 저희 집 한 군데만 오셔서 1시에 가져가세요. 그래가지고 예. 조금 빠듯해가지고 택배사를 이제 좀 바꾸거나 이제 사무실을 얻을 때 그때 좀 예. 이제 마감 시간 좀 늘려보려고 하고 있고. 그게 매출을 저하하는 원인이기도 해요. 아, 1시에 배송이 네네. 마감이 되면 오늘 사면은 내일 배송되면 모레 도착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새벽 배송 시대인데. 그래서 제가 초기에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주문권 보고 제가 포장을 해서 물류센터로 제가 직접 갔어요. 예. 송파에 있는데 그 차 타고 택배 들고 두세 개라도 들고 계속 갖다 줬어요. 지금도 한두 개씩 그러고 있고. 저도 그랬어요. 네. 예. 저도 예전에 저 옛날에 제 거 사신 분들이 기억할지 모르겠네. 네. 제가 배송을 빨리 하루라도 빨리 드리려고 네. 제가 차에 싣고 막 하루에 지역을 막 5개, 6개씩 돌기도 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거는 사실 지금 되게 어떻게 보면은 대단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사실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너무 당연한 행위인 네. 거고 물론 그렇게 대단한 행위는 사실은 아니에요. 네네. 예. 근데 불필요한 행위는 맞아요, 사실. 예. 알겠습니다. 그게 사실 저도 그때 당시엔 잘 모르니까 네네. 그랬던 건데 배송 시간이 지금 택배 계약 얼마 쓰세요? 저희가 2,710원. 2,710원이요? 지금 우체국 택배비랑 몇백 원 차이 안 나실걸요? 네. 한 600원 차이 나려나? 그렇더라고요. 예, 네. 그 정도밖에 차이 안 나죠. 배송 시간을 늦추세요. 그리고 우체국도 요즘에 사전 접수해가지고 다 할 수 있고 네. 그런 방법도 진짜 확실히 또 생각해봐야겠네요. 네, 그 몇백 원 안 되는 돈이 물론 아끼는 게 중요하긴 한데 지금은 그 몇백 원보다는 단골 고객을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니까 그렇죠. 예. 그것도 마케팅비라고 생각하시고 알겠습니다. 하시는 게 낫고요. 네. 그리고 그 배송 시간이 진짜 진짜 좀 불필요한 일건데 한번 보고 싶어. 지금 가서 옆에서 보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나도 보고 싶어. 저 정말 계속 예. 혼날 것 같아요. 배송하시는 시간을 예. 1시간 이내로 줄이세요. 네. 1시간도 사실은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차라리 이런 방법도 있잖아요. 일이 그 분업과 특화라고 해서 A가 10을 하고 B가 네. 10을 한다고 쳤을 때 A와 B가 합쳐지면 20이 아니라 40, 50이 돼요. 네. 예. 어쨌거나 매출이 어느 정도 나시고 나서 이제 관리라는 게 필요한데 지금은 관리 타이밍은 아니고 매출 타이밍인데 매출 올릴 수 있는 부분은 진짜 어째 인스타밖에 없어요. 진짜 뭐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진짜. 네. 아니 광고하는 방법 다 알려드릴 수는 있는데 네. 그거는 별로 효율 안 나거든요, 요즘. 예.
이게 진짜 인스타 무시하시면 안 되는 게 인스타 공부하시는 분들 중에서 막 매출 500억씩 내고 그런 분들 있어요. 그 시간을 한번 분배를 잘 한번 해보세요. 예. 하루에 만약에 일쓰기를 5시간씩 하면 진짜 아이디어 정말 많이 나올 거고 네. 그 아이디어가 결국에는 조회수가 막 이렇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그게 다 매출 터지는데 한 15년 전, 20년 전에 그때 사업을 할 때는 광고 비용이 정말 몇십억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 몇십억이 들여서도 브랜드가 될까 말까였어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그 사업을 시작한다고 하고 저희 그 아버지 이제 그 친구분께서 그 대한민국 뭐 패션 협회장 이런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좀 막 조언도 들으러 가고 있었는데 너 얼마로 시작하려고 해? 그래서 제가 그때 뭐 대출 받고 뭐하고 하면 400만 원 정도 될 것 같다 이러니까 아니 브랜드 하나 키우려면 50억은 있어야 되는데 그걸로 뭘 하려고 그래? 막 이러면서 얘기를 하셨어요. 예. 안 될 거라고. 그때 당시에 이제 페이스북이 이제 엄청나게 커져 있는 상태였고 예. 디젤매니아라는 카페랑 그 보나파이드라는 카페가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제가 이제 SNS 활동을 하면서 그 당시에 제가 뭐 만든 맛인데 어때요? 막 이러면서 반응 보면서 했었던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막 제 옷을 보고 막 사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막 메시지도 오고 해가지고 그때 이거 만들어도 되겠다. 그때 샘플만 봤을 때였어요. 이거 진짜 만들어가지고 해봐도 되겠다. 해가지고 확신이 들면서 그때 이제 샘플 만들고 했는데 여튼간에 그렇게 해가지고 두 번째 신상품이 나왔을 때는 첫날에 매출이 1,000얼마가 나왔어요. 바지가 2개였어요 제품이. 네. 두 번째 날 그렇게 돼가지고 막 예약 배송이 막 엄청나게 되고 그리고 세 번째, 네 번째 신상품이 이제 나왔을 때 약간 사기꾼이 저한테 접근을 해가지고 제가 장사를 한 6개월 정도? 6개월인가? 네. 거의 한 반년 가까이 못했다가 이제 다시 돈이 이제 그 사이에 네. 벌었던 게 다 까먹으니까 다시 대출을 또 받아가지고 다시 시작을 했었는데 참 운이 좋기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제가 했던 거를 되새겨 보면은 SNS 활동을 최대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페이스북이랑 페이스북 페이지도 만들고 또 다른 뭐 이제 그 당시에 뭐 슈겜코, 막 패션학도 막 이런 페이지들이 있어요. 진짜 옛날. 거기 가서 저도 맨날 그 당시에는 알고리즘 개념도 없었는데 네. 거기 가가지고 맨날 댓글 달고 막 그게 일이었어요. 근데 그 과정이 결국에는 쌓여가지고 고객들이 많이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매니아틱한 상품들은 더 이상 이제 표현 가치가 그러니까 물론 표현 가치는 있을지언정 네. 매출을 확장시킬 수는 없다. 그래서 여기저기서 살 수 있는 옷으로 이제 변환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때 이제 좀 베이직한 상품들을 판매를 하기 시작했고 예. 그럼 처음부터 왜 베이직한 상품을 판매를 안 했냐? 사실 생각해 보면은 베이직한 상품이 수요가 더 많은데 왜 안 했냐면 어디서나 살 수 있으니까 그 싼 브랜드의 옷이랑 내가 만든 옷이랑 봤을 때 메리트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 당시에는 타깃을 굉장히 좁혀서 갔고 대신 매니아틱하게 갔고 어느 정도의 흐름이 생기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완전히 이제 좀 베이직한 옷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 당시에는 이슈성이 만들어질 수가 없었으니까. 근데 옛날에는 진짜 막 50억, 100억 들여가지고 막 1년, 2년 동안 마케팅비 쏟아서 전 국민한테 알리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컨텐츠 하나 터지면 전 국민이 알아요. 진짜 막 무슨 슬릭백 같은 그런 춤 같은 거. 그런 거 하나 만들어가지고 뭐 만든 건지 모르겠는데 그런 걸로 하나 떠가지고 불과 2달 만에 전 세계가 알게 됐어요. 근데 그 당시엔 그렇게 알리려고 하면 수백억이 들었다고요. 근데 지금은 돈이 안 들고 알고리즘 한번 잘 터지면 그렇게 될 수가 있잖아요. 그런 시대잖아요. 제가 생각하는 요즘 시대의 성공에 가장 가까운 방법은 확산 능력을 빠르게 키우는 게 예. 가장 강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 조회수 자체가 곧 확산 능력이에요. 확산 능력이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확산 능력을 요즘 시대의 실력은 얼마나 빠르게 확산시키느냐. 그게 실력이에요, 이제는. 네. 어차피 요즘에 알려주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사실 저도 많이 알려주잖아요. 예. 그렇죠. 근데 그 지식이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알 수가 없는 지식들이었어요. 근데 이제는 사람들이 이게 똑똑해진 건지 뭐 좀 노력을 덜 하려고 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돈을 써서 빠르게 정보를 캐치를 하려고 해요. 근데 그리고 나서 실행까지 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이 없는 건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만 실행을 하면은 그 똑똑한 지식을 갖고 조금만 실행을 하면 그게 금방 커진다니까요. 지금 시대에서 확산 능력을 키우는 방법은 인스타 릴스랑 뭐 틱톡 같은 거랑 결국에는 그게 다 돈으로 연결이 돼요. 매출로 연결이 될 수밖에 없어요.